네, 안녕하세요. SNU 청안과에서 백내장, 망막, 녹내장 진료를 맡고 있는 김용대입니다. 유튜브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NU 청안과에 2022년 3월부터 합류하게 된 최정열입니다. 저는 각막, 외안부 질환, 그리고 백내장 수술, 노안 백내장, 라식, 라섹과 같은 굴절 수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형외과 질환들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만나 뵈서 반갑고 그 다음에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U 청안과는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모셨던 굉장히 실력 있고 인품 좋으신 두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서 만드신 병원으로 알고 있었고, 또 제가 언젠가 한 번쯤 와서 일하고 싶었던 워너비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SNU 청안과는 워낙 두 유명한 교수님으로 재직하셨을 때부터 유명하셨던 그 김태현 한영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개원을 하셨던 병원으로 워낙 유명한 병원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항상 정도를 걷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원장님 두 분 다 그 정도를 걷는 선생님들로 워낙 유명하신 분으로 모를 수가 없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많이 좀 떨리기도 했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워낙 실력 있는 직원들과 시스템적으로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사실 두 분 원장님들이 제가 수련 받을 때보다 더 잘해주셔가지고 200% 만족하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병원이야 워낙 체계가 잘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찾아주시는 고객님들도 워낙 믿고 맡겨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자분들 보거나 아니면 고객님들 만나 뵙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새롭게 만나 뵙는 고객님들하고도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고, 저는 근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크게 없고 굉장히 만족하고 약간 친정에 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환자마다 다 질환의 성격이 다르고 경과가 다르지만, 저는 항상 최선의 진료, 그리고 또 수술에 있어서는 완벽을 기하려고 하고, 제가 아닌 다른 누가 치료를 하더라도 저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SNU 청안과는 항상 정도를 걷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두 원장님 역시 그렇게 병원을 키워 오셨습니다. 저는 진료를 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환자분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결정이 이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항상 초점을 두고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받아들여 주시는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 환자분의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가장 진료를 할 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일탈을 별로 안 해보고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고, 약간 특색이 별로 없는 그냥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던 것 같고요. 그 개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요즘 MZ세대에 비하면 아주 개성이 부족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최 원장님이랑 비슷한 그런 습기가 없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저 자신을 바꿔보려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해서 소위 말하는 인싸, 좀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는데 한 절반의 성공 정도 거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의대 가서 의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패도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공과대학을 가서 화학공학을 공부를 하면서 화학공학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적분이 저를 항상 힘들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탈출을 해서 다시 의대로 와서 의대 공부가 생각보다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의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게 사실 원래 꿈이었는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학고 진학에 실패해서 일반고에 가게 돼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물론 재수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의대에 오게 됐는데요. 의학도 어떻게 보면 또 과학의 한 분야니까 사실 제 꿈도 한 절반 정도는 이룬 것 같습니다. 또 안과 의사가 된 것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살도 좀 찐 것 같아서 또 환자를 또 열정적으로 진료하려면 체력도 필요하니까 요새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집에서 뒹굴면서 드라마 보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저희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장인들도 그렇겠지만 보통은 이제 업무 시간 외에는 나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제 저는 그 중에 이제 월요일을 할애를 받아서 월요일 하루를 쉬고 있고 월요일 하루 동안 제가 이제 못했던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미뤄놨던 은행 업무, 기타 공과금을 내거나 이런 잡다한 일들을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남들이 평상시에 누리지 못하는 일상의 호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만의 여유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당연히 체력 관리 때문에 필요하고 저 나름의 그 약간의 취업을 위해서도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을 뭐 안 해본 건 아닌데 또 살아보니까 의사가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또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서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의과대학 안에서 있게 되면 자신의 길을 찾는 데는 굉장히 빠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교수님들 통해서도 굉장히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타 분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노력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는 제 성향 자체가 약간 안정 내지는 너무 큰 모험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저는 다시 의사에 도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한영근 선생님과 김태환 선생님이 교수님으로 보람의 병원에 계실 때 이제 세부 전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펠로우라고 하는 세부 전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특히 한영근 선생님께서는 제 은사님이셨고 김태환 교수님도 그때 타 분과의 망막이라는 파트의 분과 교수님이셨고 또 과장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시고 거의 그 멘토와 같은 두 분들이셨기 때문에 단 일에 그런 부분은 전혀 망설임 없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시고요. 사실 의대 안과 수련 과정 동안 또 많은 교수님들 계셨고 또 많은 가르침 받았었지만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좀 조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수님들이 한영근, 김태환 교수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잘못을 안 했던 적은 없지만 잘못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아주 무섭게 혼내기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셨던 분들로 뭐 이렇게 그렇게 잘해주시지 않았다면 사실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도 너무 잘해주셔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꼭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게 라식이 됐든 라섹이 됐든 스마일 수술이 됐든 이 안경을 벗고 콘택트 렌즈를 안 끼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높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술을 권한다는 입장에서 안과 의사로서 그래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 제 자녀가 만약에 눈이 나쁘고 저처럼 안경을 껴야 돼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수술을 권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꼭 제가 아니어도 다른 안과 의사가 됐더라도 수술을 권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근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최 원장님 말씀처럼 수술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 원장님은 수술 안 하셨냐 이러면은 각막이 얇아서 안타깝게 못하게 됐다. 이게 핑계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아이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제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원장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시면 부탁드릴 수도 있고 최 원장님이나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백내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항상 선글라스를 낀다든가 자외선 차단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들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보통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조증 관리입니다. 건조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핸드폰도 하루 종일 봐야 되고 컴퓨터 많이 봐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건조증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눈물약 넣는 것들 그다음에 가끔씩 온열 찜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눈에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나만의 특별함은 아닌 것 같지만 꾸준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만의 특별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건조증으로 조금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건조증이라는 게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의 기름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면서 이렇게 눈꺼풀을 지그시 한 10차례 정도 눌러주는 온열찜질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세수하거나 샤워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눈이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조증이 있으시다면 온열찜질을 편하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SNU 청안과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데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얼굴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거나 또는 제가 응대해드리는 고객님, 환자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그다음에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SNU 청안과라는 그런 대학의 이름을 걸고 하는 병원이니만큼 원칙을 지키는 진료, 정도를 걷는 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